침몰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너무 추워. 잠깐, 이번에는 타이타닉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타이타닉호 같은 유명한 배가 아니더라도 해저에는 과거에 빛나는 영광을 누렸던 배가 무수히 가라앉아 있으며 지금은 물고기들의 아지트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범선과 대형 여객선, 갤리선, 구축함이 때로는 사나운 자연의 힘에 굴복하고 때로는 적군의 공격으로 파손되고 또는 얕은 여울에 좌초되어 침몰했습니다. 인류는 문명의 여명기에 이미 배를 만들고 있었지만 모든 배가 평탄한 일생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몇 척 정도의 배가 침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연구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 수는 300만 척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헐리우드의 멜로드라마가 되지는 못했어도 침몰선에 얽힌 이야기의 대부분은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자, 서둘러서 작업하던 손을 멈춰주세요. 이번에는 침몰선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웨이더호. 호호호, 럼주 한 병. 블랙샘, 해적의 왕자란 별명을 가진 세뮤얼 벨라미는 젊지만 매우 드문 의적이었습니다. 그가 바른 길을 벗어난 것은 사랑 때문이었죠. 샘은 마리아 할렛이라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빠져 18년간 선원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항해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은 맺어졌지만 결혼 생활은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샘은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결국 해적에 가담하게 됩니다. 용감한 젊은이는 곧 해적들 사이에서 인기인이 되었고 그가 선장이 되고 나서도 이전 선장을 죽이지 않고 상처 없이 떠나보냈답니다. 또 샘의 배에서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일했지만 그것은 노예무역이 열리던 시절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적의 왕자는 프리기탐 웨이더호를 습격하기로 합니다. 웨이더호는 13노트의 속도를 자랑하는 멋진 쾌속선으로 주로 노예 운반선으로 쓰였는데요. 런던에서 아프리카로 그리고 미국으로 항행하여 거기에서 불행한 흑인 노예를 매매하여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1717년 금을 실은 이 프리기탐이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블랙샘 해적단이 이를 덮쳤습니다. 이 고상한 해적들은 대포 한 발 쏘지 않고 배를 포박했습니다. 그는 관대하게도 상인들을 자신들의 배로 이동시켜 주었고 자신은 웨이더호에 올라탔습니다. 창고에는 그동안 얻었던 것들보다 더 많은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600만에서 800만 달러 정도 될까요? 해적들은 기쁨에 도취되었습니다. 샘은 서둘러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북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만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고향을 조금 앞둔 곳에서 그는 강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웨이더호는 그렇게 암초에 전복되어 곧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해적단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는 두 사람뿐이었는데요. 1984년 낡은 지도에 의지해 침몰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지도는 1717년 당시에 배가 난파한 장소를 조사한 사람이 그린 것이었는데요. 배에서는 금화가 가득 담긴 상자가 발견되었고 범종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범종은 보통 선장이 있는 선미에 걸려있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블랙샘 해적단의 자랑인 형평성의 상징으로 뱃머리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올림피아호. 하지만 오늘날의 해적에게는 블랙샘과 같은 고상함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1979년 상업선인 올림피아호는 키프로스에서 그리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당한 곳은 아모르고스 섬 근처의 바다. 결국 단념한 해적들인 올림피아호를 만내로 들여왔고 두 번 다시 바다에 띄우지 못했습니다. 올림피아호는 지금도 아직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으며 섬의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촬영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고 릭 베송 감독의 영화 그랑블루의 촬영지로도 인기가 많답니다. 바사호.
폭풍우나 폭격이 아니라 어리석은 계산 실수로 인해 배가 침몰될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왕조에서 이름을 따온 갤리오남 바사오는 스웨덴 해군의 플래그십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해군의 소중한 전함으로 스웨덴을 총괄하는 구스타프 2세 아돌프 왕의 권위의 상징이 될 예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건설에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들었고 배 건설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답니다. 목재에만 1,000그루의 나무가 벌채되어 16헥타르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선체는 금박이 붙은 조상과 청동 대포로 장식되었습니다. 사실상 배라기보다는 미술 공예품에 가까웠죠. 그 솜씨를 보고 왕도 크게 만족하였고 드디어 바사오의 첫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갑판에 모인 관중을 향해서 예포를 쏘아 올린 뒤 배는 남서쪽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처음에 불어온 돌풍으로 배가 한번 심하게 기울어졌지만 선원들은 그나마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더 나아갔을 때 바사오가 한번 더 크게 기울더니 이번에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곧 전복되었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구조대가 도착하여 전원이 구출되었지만 그때 이미 갤리오는 바다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굴욕적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원인은 단순한 설계 실수로 선폭이 너무 좁고 중심의 위치가 너무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그때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자는 이미 없었습니다. 배를 설계한 이는 진수식이 열리기 1년 전에 이미 숨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후임자는 자신은 설계도대로 배를 만들었을 뿐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 말인데요. 그 많은 양의 대포를 쌓으라고 명령했던 것은 왕 자신이었습니다. 즉,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쪽은 왕인 것인데 그것을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배는 해저에 잠들어 버렸지만 1961년에 인양되었고 지금은 수복되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와마루호. 실수는 어디에서나 일어나지만 그것이 전시 중이면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1945년 화물 여객선 아와마루호는 적십자사의 비호 아래 미국인 포로를 위한 물자를 운송하고 있었습니다. 고사포는 철거되고 군대도 없었으며 양쪽 배전에는 적십자사의 마크를 달고 있던 인도적 임무를 위한 항해였습니다. 배는 대만, 홍콩, 사이공, 싱가포르에 기항한 뒤 일본을 향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잠수함대 사령부는 아와마루호의 현재 위치와 예상 항로를 지대를 향해 3일간 평문으로 송신했습니다. 1945년 4월 1일 안개 낀 날밤 미국의 잠수정은 적의 구축함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가했습니다. 4발의 어뢰는 모두 명중하면서 거대한 선체는 3분도 지나지 않아 침몰했습니다. 2,000명 이상의 선원 중 미군이 침몰 현장에서 발견한 생존자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그 1명은 기름으로 뒤덮인 바닷물에서 올라와 그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전했습니다. 적의 구축함이라고 생각한 배는 사실은 비군사적인 임무를 맡고 있었던 아와마루호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목숨을 건진 사람은 급사일을 하던 시모다 칸타로 씨로 아와마루 사건으로 4번째 해난 사고로부터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겪고 나면 선원 일을 계속할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끝없는 바다호. 순위의 마지막으로는 침몰선에 얽힌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운 벌샘 핌, 즉 끝없는 바다를 의미하는 낭만적인 이름을 가진 요트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배는 그 마지막마저 이름처럼 낭만적으로 남극의 얼음 속에서 아름답게 맞이했습니다. 이 요트는 브라질에서 만들어졌고요. 기자이자 사업가이기도 한 조엔 라라 메스키타 씨가 구입했습니다. 메스키타 씨는 2012년 4월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을 위해 남극 대륙을 향해 소규모의 인원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남미의 고향에서 1200km 떨어진 지점에서 요트는 얼음덩이에 둘러싸인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팀은 SOS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응답이 있었는데 구조가 도착하는 데는 2일이나 걸렸습니다.
전원이 구출되었지만 요트의 상태는 비참했죠. 주변의 바닷물이 완전히 얼어버린 탓에 압축으로 인해 선체에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바다오는 해저로 침몰해갔으며 이듬해 2013년까지 수심 10m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둘러싸인 얼음, 담청색의 해수,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선명한 요트의 모습. 주인은 결국 요트를 끌어올렸지만 1년간 바닷속에 있던 배는 복원이 불가능했습니다. 70만 달러의 보험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난파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아도 그 하나하나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비극이며 사건이고 뉴스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감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